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요약집은 85페이지고 기본수는 311페이지, 그지? 기본수는 311페이지, 요약서는 페이지 85페이지. 그지? 그런데 여기 이제 소유권 파트의 상린관계인데, 그죠? 상린관계인데, 자, 이제 오늘 할 게 소유권인데, 무슨 건? 소유권, 그지? 소유권은 뭘 가지고 내냐면은 상린관계, 그 다음에 무슨 시효? 취득시효, 세 번째 무슨 소유? 공동소유, 그지? 무슨 소유? 공동소유. 요 세 개 무조건 내고,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첨부 있는데 부합, 혼합, 가공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건?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순서는 기억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여기 한 개, 여기 세 개, 그럼 6개, 그지? 그럼 저번 주에 한 점유권 하고 기본 물건 총론하고 한 5개 하면 벌써 몇 개? 11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뒤에 이제 저당권, 유치권 이렇게 해서 한 3개, 이렇게 해서 14개, 15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민법은 어느 한 부분을 확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상린관계는 뭐를 상린관계로 하냐면 서로상, 이울인, 그죠? 서로 이웃하는 관계, 이웃인이다. 서로 이웃하는 관계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거 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가 있으면, 원래는 갑은 을의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되고, 을도 갑의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근데 갑이, 여기 건물을 짓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의 토지를 안 들어가면 도저히 자기가 제대로 건물을 못 짓거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 못한다 하는 경우에 소유권의 기능이 무슨 관계를 가지고? 상린관계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럼 간만이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을도 또 갑의 토지가 필요하다 하면 일시적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상린관계는 어떤 거고? 표현해봐라. 서로 붙어있는, 그러니까 이웃한 부동산 간의 이용조절 관계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서로 이웃하는 부동산 간의 이용조절 관계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민법은 상린관계를 어디에다가 규정을 두냐면은 소유권에다가 규정을 두고, 무슨 권에다가 규정을 두고? 소유권에다가 규정을 두고, 요 지상권, 전세권에도 뭐한다? 그대로 준용한다, 적용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지상권자도 들어갑시다, 전세권자도 들어갑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 지상권자가 지상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소유자 다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상린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 하면 뭐 찾으면 되노? 지역권. 지역권은 그 자체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권자는 상린관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거 중요하다. 그런 거부터 제일 잘 나온다. 그래서 상린관계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자도 적용하지만 무슨 권에는? 지역권에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자, 그러면 상린관계는 이제 대충 이제 기본적인 개념, 이게 개념이고,
그러면 이 상린관계라고도 그러고 상린권이라는데, 그러면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면은 주로 5개. 응? 5개인데, 뭐를 가지고 내냐면은, 금방 했던 그걸 인지사용청구권, 우리 요약집에는 없지만 책에는 있고, 그죠? 인지사용청구권, 제목을 붙여보면, 그 다음에 무슨 방해? 생활방해. 무슨 방해? 생활방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토지통행권. 주의토지통행권.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자? 숫자. 5번째, 관습이 우선하는 거. 요 5개 볼 건 쥐고 있어야 된대. 몇 개? 5개인데, 한 개 더 하면은, 요 수지, 요것도 잘 된다. 수지, 목건에 관한 상린관계. 목건에 관한 상린관계인데, 뭐, 이건 별 문제가 될 거 없다. 요 6개 포인트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대. 예? 그래야 무슨 관계? 상린관계. 상린관계 이제 뜻은 끝났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오고, 이제, 요거 이제 쟁점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 요 인지 사용, 린인데 앞으로 오면 이제 두원법칙 인지, 옆 토지 또는 건물에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 게 인지 사용 청구권인데, 여기는 2가지다. 2가지다. 포인트 몇 가지다? 2가지. 어느 거? 토지의,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와 주거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하고자 한다. 뭐를 받아서?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서? 승낙받아서 뭐 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있다. 예? 근데 만약에 토지의 경우는 승낙 못 받았다. 뭐로?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예? 판결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근데 주거의 경우는 승낙 못 받으면은, 판결로, 뭐로? 판결로 뭐 할 수 없다? 가름할 수 없다. 그러면 만약에 주거의 경우는 승낙 못 받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딱 인지 사용 나오면 딱 눈 크게 뜨고, 토지인지 주거인지, 그게 포인트지. 그걸 이제 기억한다. 여러분은 막 선생님, 막 문제가 풀면 안 풀려요. 왜냐면 포인트를 기억 안 하고 그냥 내용을 가지고 쭉 읽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무슨 특가 중요하다? 문제 풀 때는 이제는 시스템은 이미 끝나고, 이제 쟁점, 포인트, 그지?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방해? 생활방해. 자, 생활방해는, 무슨 방해? 생활방해는, 뜻은, 어느 거? 고체 이외의 것으로. 고체 이외의 것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거. 이걸 무슨 방해? 생활방해. 그럼 고체 빼고 뭐가 있노? 열, 기체, 액체, 음향, 진동. 열, 기체, 액체, 음향, 진동, 악취, 소음 등으로 이웃에게 고통 주는 거. 이웃에게 무슨 고통을 주는 거. 이걸 무슨 방해? 생활. 그러면 고체 이외의 다른 말로 열기체, 음향, 진동, 악취, 소음.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불가약물, 이렇게 한다. 예. 불가약물은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건 무슨 방해? 생활방해. 그럼 고체를 가지고, 고체 가약물 하면 물권적 청구권 침해로 본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 딱 나오면 3단계. 몇 단계? 3단계인데, 그럼 만약에 이런 생활방해가 통상용도에 뭐하거나 적합하거나, 됐습니까? 통상용도 미미초과. 무슨 초과? 미미초과 하면 어떻게 한다? 인용 또는 수인 같은 말이다. 의무가 있다. 있고, 그 다음에 소극적 침해, 통상의 용도를 상당히 초과, 통상용도 상당히 초과 하면은 이제 무슨 방해 금지? 생활방해 금지. 이렇게 한다. 예? 무슨 방해 금지? 생활방해 금지.
생활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 침해, 저 인공적 시설에 의한 침해, 인공적 시설에 의한 침해, 적극적 침해, 인공적 시설에 의한 침해, 그 다음 뭐 고체에 의한 침해, 그 다음 또 뭐 가약물에 의한 침해, 가약물에 의한 침해 나오면은 무슨적 청권? 물권적 청권, 그지?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물권적 청구권하고 생활방해하고는 성질이 같은 것으로 본다. 유사한 것으로 본다. 뭐한 거로? 유사한 거로. 같은. 요거는 뭐한 거? 요거는 뭐한 거? 강한 거. 요거는 뭐한 거? 약한 거. 이렇게 한다. 예? 근데 그럼 만약에 요 물권적 청구는 저번에 행사 요건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태풍으로 어떻게 썰어져 들어왔다. 뭐 고의, 과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다른 말로 귀책 사유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귀책 사유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귀책 사유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그러면 생활방해도 마찬가지다. 생활방해도 뭐 고의 과실, 상대방이 고의 과실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래서 손해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근데 침해와 함께 고의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해서 불법행위 성립하면 무슨 또로? 별도로. 이것도 마찬가지다. 같은 구조가 같다 다르다? 같다. 그지? 근데 요거는 강한 거, 요거는 약한 거. 그래서 이제 시험은 뭘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 요거 잘 출제하고 방해 사실만 있으면 요런 요건 갖춰서 방해 사실만 있으면 금지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요 생활방해와 함께 무슨적 청권, 물권적 청구는 생활방해 금지 청구하는 경우는 물권적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함께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성질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면 돼. 요게 이제 무슨 방해? 생활방해 하는 거. 그래서 생활방해는 나오면은 요거 고체 이외, 다른 말로 제일 잘 나온 거 불가약물, 가약물을 하면 생활방해 안 된다. 그거는 그럼 생활방해와 물권적 청구는 무슨 게 안 된다? 함께 안 된다 하는 거, 그지?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 간다. 예? 그러면 여러분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요거는 쟁점 아까 인지 사용하면 몇 개? 2개. 토지 주거 생활방해 하면 몇 단계? 3단계. 그런 거 제목 가지고 공부하는데 집에 가서 막 할 때 이제 이미 어느 들고 그 제목 가지고 생각나야 되는데, 그럼 주의 토지 통행하면은 응? 주의 토지 통행, 어? 2개, 뭐? 유상, 무상, 그게 이제, 주의 토지 통행하면 유상, 무상, 이게 생각나야 된다. 다른 거 생각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주의 토지 통행하면 뭐? 유상, 무상. 유상은 무슨 의무가 있다? 보상 의무가 있고, 무상은 무슨 의무 없다? 보상 의무가 없다. 그거 포인트다. 그거 공부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좋다. 주의 토지 통행은,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죠? 자, 일반적으로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건데, 그지? 늘 이야기 하잖아요. 요건데, 자, 그럼 다른 거는 다 밖으로 나가는데 5번지는 밖으로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근데 만약에 이 주의 토지 통행 안 해도 주의 토지 통행이 필요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무슨 건을 설정해주면, 지역권을 설정해주면, 다시 무슨 건을 설정해주면, 지역권 설정해주면 주의 토지 통행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건을 설정 안 해주니까 지역권. 그럼 5번지는 어떠냐면은 타인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 그럼 만약에 5번지가 6번지를 밟고 지나가는 게 타인의 토지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이다 하면은 5번지가 6번지 토지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또 뭐를 받아서 승낙 안 해주면 아까 뭘 받아서 판결, 그죠? 주의 토지 통행의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이 5번지를 요 용어가 중요한데 5번지를 뭐라고 그러노? 빨리 통행권자라고 그런다. 예? 5번지를 통해 6번지를 뭐 통행지 소유자, 무슨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 또는 통행지 권리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지. 그러면 자 무슨 건자는 빨리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무슨 의무가 있다? 보상 의무,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그걸 뭐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근데 만약 또 요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보상 의무가 있는데 통행권자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됐습니까?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자, 여러분 사실상 통행하는 자 하면 누구? 임차인. 그렇지. 그래서 요런 그러면 통행지 소유자는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 X고. 그러면 이런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한 자가 있으면 통행지 소유자는 사실상 통행한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승낙한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잘 나온다. 그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이렇게 주의 토지 통행하려면은 처음부터 뭐가 없거나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어도 무슨 분한 충분한. 그래서 처음부터 없거나 있어도 무슨 분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하고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통로의 폭은 전부 다 판례다. 통로의 폭은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하고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로의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통로로 쓰고 있는데 통로를 쓰고 있는데 6번지가 자기 토지라고 여기에다가 장애물을 설치하면은 철거 청구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 청구 의무가 있다는 거.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통로로 쓰는데 통로 개설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빨리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하는 거. 그럼 만약에 장애물을 설치했지는 제거는 누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소유자. 뭐 그런 거 이제 기억하면 되겠네. 그런 거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생각나잖아. 그지? 그런 거 포인트를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충분한 기능 나와야 된다. 편리하는 감가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통로의 폭은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현재 이용 상황을 고려하고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하여 통로의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통행권자의 승낙,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있으면 사실상 통행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승낙한 통행권자에게 통행지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이러한 주의 토지 통행권을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무슨 권? 지역권. 그지? 그런 거고. 이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나오면은 그지?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무슨 의무가 없다? 보상 의무 없다. 그지? 보상 의무 없는데 이건 누구에 한한다? 당사자에 한한다. 그지? 당사자에 한하고 특정 승계인은 무슨 특정 승계인 하면 매수인. 특정 승계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그지? 그럼 요거는 뭐라는 단어가 나오냐면은 분할 또는 무슨 양도로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요 단어는 기억해야지. 그지? 분할 또는 무슨 양도로? 일부 양도로 통로가 없게. 그럼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잖아. 그지? 여기에 도로가 있고, 자, 여기에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1번지, 2번지가, 자, 2번지가 갑과 을이 공유입니다. 갑과 을이 뭐다? 공유다. 그지? 그럼 만약에,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공유일 때는 이런 길로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갑과 을이, 분할했는데, 요렇게 분할하면 되는데,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포위된 토지가 생겨났단 말이지? 무슨 된 토지가? 포위된. 그러면 반드시 을은 어느 토지를 밟고 지나가야 되고, 을의 토지, 이걸 종전의 토지라는 말 쓴다. 반드시 무슨 토지를 밟고 지나가고, 을. 갑의, 1번 토지, 이걸 뭐라고 그러노?
타인의 토지를 통용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반드시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유상 무상 무상. 무슨 의무가 없다? 보상 의무가 없다. 근데 갑이 A에게 처분하거나 을이 B에게 처분하면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하는 거. 그런 거 이제 그게 뭐 무상의 주의 토지. 그럼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빨리 핵심 단어 분할 무슨 양도 일부 양도 그런 거 내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아까 했죠. 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가 있는데, 자 가지가 이렇게 넘어왔다. 뭐가 넘어왔다? 가지가 경계 나무 가지, 그지? 나무 가지가 넘어왔을 때 몇 단계? 2단계. 1차 무슨 청구? 제거 청구, 그지? 무슨 청구? 제거 청구. 응하지 않으면 2차 뭐 임의 제거, 그지? 임의 제거고, 뿌리가 넘어왔다. 뿌리가 넘어왔다. 무조건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로?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거. 지금 제가 뭐 설명하고 있습니까? 에? 상린관계 또 쟁점 기억하는 거지. 이제 쟁점 기억해야 다음에 문제 풀이면 막 어려운 것도 되고, 그냥 이론을 들었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은 뭐 딱 공부하는 게 보면 완전 중학생처럼 공부하거든. 강의 들었다 풀려야 된다. 안 풀린다. 왜? 대학교 문제다. 대학교 과목이다 이게. 대학교 과목이다. 이 법과대야. 그게 응용해서 나오거든. 응용해서 나오는데 어떤 데는 굉장히 열받습니다. 왜냐면 완전 개똥으로 생각하는데 법과목을 완전히 법대 졸업한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무슨 똥으로? 나 말아요. 이게 막 들었다고 되는 게 이 기본이고, 이걸 가지고 내가 자꾸만 생각도 하고 해야 이게 하거든. 막 보면은, 사람들 막 보면은 강의 들었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완전히 법과목을 무시하는 거야. 인터넷 보면은 공부 좀 했다. 안 풀린다. 안 풀린 거 당연하게 정상, 비정상. 정상. 근데 만약에 그게 풀리면은 그런 건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막 해갖고 막 풀리가지고 하면 재밌다 그러는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요거 시험 문제가 이건 칠판. 무슨 판? 칠판. 그럼 무슨 자? 숫자인데 요거는 시험에 합격해야지. 경계인데 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란 말이지. 이게. 근데 요 민법에서는 어떠냐면 요 을이 내 토지라고 해서 딱 붙여서 건물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고 됐습니까? 적어도 몇 미터? 0.5m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요. 왜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노? 소방, 위생, 환경 뭐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도 딱 건물 붙여서 짓고 갑도 그럼 딱 건물 붙여서 짓고 하면 불났다. 무슨 사리탕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불 다 붙어가지고. 항상 공간은 뭐 혹시나 불이 나더라도 뭐가 있어야? 공간이 있어야 소방서 가서 뭐 해갖고 호수 넣어가지고 불도 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경계에서로부터 몇 미터? 0.5m. 0.5m, 반 미터, 2분의 1m 하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밖으로 안으로 경계로 막 그렇게 해갖고 나오거든. 그러면 오 미치겠어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막 이러거든. 막 그러거든. 해갖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선생님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이러거든. 그럼 확 돌아버린다 인생. 응? 그것도 뭐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몇 미터? 0.5m.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구체적으로 난단 말이지. 어쨌든 그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지. 하고 그 다음에 2m 이내, 몇 미터 이내? 2m 이내 창 또는 마루를 낸단 말이지. 여기는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이내가 핵심 단어지.
경계로부터 몇 미터? 2미터 이내에서 창마루를 하면 이웃집이 쉽게 보인다. 누구 집을 위해서? 이웃집을 위해서 요 차면시설 의무가 있다. 안 보이도록. 누구 집을 위해서? 이웃집을 위해서. 그러면 2미터 초과해서 창마루를 내는 경우는 차면시설 의무가 없다. 그지? 그 다음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만들어야 돼. 축조. 그럼 여기는 물은 어느 거? 뭐 우물, 용수, 수가 들었지? 하수,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저구지, 저수지, 국어. 국어는 뭐라 그러노? 도랑. 그지? 저수지, 국어, 지하실 공사. 지하실 공사는 기표의 반. 지하실 공사는 뭐 기표의 반. 기표의 반 이상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한다? 축조.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관습,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규정과 뭐 다른 뭐가 있으면,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관습법도 아니고 뭐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이 우선. 뭐가 우선한다? 관습이 우선한다. 그리고 무슨 섭? 관습. 그치? 그 관습이 없는 건 몇 개? 7개. 물경계 특수지역권 이렇게 한다. 무슨 개? 물경계 특수. 물 몇 개? 4개. 경계 몇 개? 2개. 그 다음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이렇게. 다시 뭐 물경계 특수지역권. 다시 물경계 특수지역권. 어디에 있냐면 그 요약집 87페이지. 그지? 꼭 그거 기억해야 된다. 이게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민법 규정보다 간섭이 우선적으로 정해진 상린당만. 1번 소통공사. 소통 물 막혔을 때 뚫는 거. 소통공사 물 막혔을 때 뚫는 거. 그 다음 수수 공작물 보수 등에 관한 비용. 수수 이건 뭐 물. 그 다음 물 흐르는 거 변경, 수리 변경. 그 다음에 뭐 공유하천 용수권, 국가하천 뭐 또는 지방하천 끌어들여 쓰는 거. 그럼 1, 2, 3, 4는 뭐고? 물.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조심해야 되는데, 5번은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이죠. 아까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 0.5m잖아요. 그러면 경계로부터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몇 미터 이상? 1미터 이상. 그거를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이라고도 하고, 줄 땡겨서 다르게 한번 적어봐라. 경계선 부근의 건축. 5번을 무슨 건축? 경계선 부근의 건축.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 다음 6번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 줄치고 무슨 반? 절반. 민법. 측량 비용은 면적에 뭐한다? 비례. 그러나 금방 뭐랬노? 그러나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래서 요 상린관계에서 관습이 우선하는 건 물, 경계 2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에 나온 건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그 7개 뻘뻔 쥐고 있으면 된다. 잘 나온다. 약방 감초처럼 나온다. 됐습니까? 사법시험에도 늘 나왔다. 옛날에 사법시험에 늘 나오던 게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 중개사에서 나오고 있다. 요거 잘 된다. 관습이 우선하는 거 몇 개? 7개. 뭐 물 4개, 경계 2개, 특수지역권. 그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 상린관계는 끝낸다. 예.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취득쇼 들어간다. 예. 무슨 쇼? 취득쇼. 그래서 상린관계 하면 인지, 생활방해, 주의, 토지, 통행, 숫자, 관습, 수지, 목권에 관한 상린관계. 요 6개. 그지? 이거 말고 또 많다. 이거 많은데 요 6개 볼건 쥐고 있으면 거의 걸려든다. 중개사에서. 우리 뭐 변호사 시험이 아니고
우리 민법 공부하는 거는 민법 다라고 착각하면 착각이다. 우리 민법 중에 한 절반 정도, 그게 막 깊이 있게 이런 건 안 나오거든. 깊이 있게 이런 건 안 나오고, 이런 거 그냥 이제 전체적인 거 중요하다고 생각, 큰 시스템적인 거 이런 거 나온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무슨 쇼? 취득쇼. 그지? 무슨 쇼? 취득쇼. 취득쇼. 여러분, 취득쇼 하면 생각나는 단어 뭐가 있노? 에? 무슨 당시? 설정 당시의 명인에게 뭘 청구한다? 등기. 몇 년 땡? 20년 땡 되고, 그럼 등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등기 청구하느냐? 그게 핵심이다. 무슨 당시? 설정 당시가 아니고 뭐? 완성 당시 등기 명인. 다시, 금방. 취득쇼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개만 들으라 하면 뭐? 완성 당시 등기 명인.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다, 이게. 무슨 당시? 완성 당시. 항상 큰 제목 외우고 제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지? 취득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 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럼 좋다. 저기서 취득쇼 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재밌잖아요, 공부. 그지? 막, 이제 불안하지만, 그지? 왜? 시험 합격해야 되니까. 그죠? 예. 왜냐면, 이제 합격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 무슨, 남아있는 기간 무슨 심의 하면, 열심히 하면 그냥 합격한다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되지. 자꾸 막,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게 이제 어떤 책에서 봤는데, 여러분, 걱정은 뭐 허수아비하고 똑같다, 이렇게 한다, 이게. 걱정은 뭐하고 똑같다? 됐습니까? 걱정은 뭐와 똑같아? 허수아비다. 걱정은 뭐다? 허수아비. 여러분, 허수아비가, 그제, 가을에 막 이렇게 그 들판에 허수아비를 세워놓잖아요. 에? 허수아비를 어떻게 눈을 부릅뜨고 뭐를 들고? 장총을 들고 서 있어도 이때까지 참새를 한 마리 잡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처럼 뭐 해도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맛이. 그래서 걱정은 무엇이다? 허수아비다.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러면 항상 그러면은, 그럼 이런 걱정과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걱정과 불안을 뭐 하는 거? 극복하는 방법은 뭐고? 에? 그렇지. 성실한 것밖에 없다. 응? 걱정과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슨 실이다? 성실. 오늘 하루 더 일찍 시작하고 일찍 하고 조금 더 어제보다 무슨 금 조금 더 하는 게 바로 어떻게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지. 그게 자꾸만 불안만 하면 공부는 더 안 되거든. 그래서 항상 내 스스로 추스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게 와서 일찍 와서 이제 막 이게 이야기하고 노는 게 아니라 문제 몇 개라도, 그렇지, 10개라도 이게 다 하고 그 핵심적인 거 이런 거 보고 자꾸만 하고 핵심든 단어 외우고. 저는 여러분이 그제 막 집에서 따로 내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막 전철에서 잠깐 본 거 있잖아요. 그게 확 잘 외워지더라, 이게. 뭐 외울 거 있으면 어디 무슨 철에서 전철에서 뭐다 포스트잇 짝 있잖아요. 딱 몇 개 적어갖고 잠깐 쫙 봤는데 확 외워진다, 그 다음부터. 진짜. 그걸 막 공부는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짬짬이 공부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공부한다. 시간 내어진다, 안 내어진다? 안 내어집니다. 시간 내갖고 공부하려면 친구 바로 전화합니다. 야, 오늘 좋은 술 건수 있는데 맛있는 술이 있고 거기에다가 뭐 또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 내일 하면 되지. 이미 끝장나는 거지. 그럼 내일 또 그럼 시간이 나느냐? 내일 또 누가? 또 친구가 전화 온단 말이지. 야, 오늘 거기 하고 하는데 오늘 거기 막 술도 그 좋은 술도 있고 와라. 그러면 미쳐버리잖아요. 공부는 무슨 짬이?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시간 안 내어진다. 아줌마 같으면 마찬가지다. 딱 공부하려면 전화 오잖아. 야, 오늘 백화점 가자. 거기 세일하는데 뭘 주고, 뭐 합산해서 뭐 사은품을 주고 이러면, 아줌마들은 또 확 돌잖아요. 뭐 사은품 준다 하니까. 그것도 그냥 따로 합산해서 준다는데 가서 뭐, 지하에 가서 슈퍼 가서 뭐도 사고 막 이러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무슨 짬이? 짬짬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아까 10개 이런 거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무슨 시 할 수 있는 권리? 취득시 할 수 있는 권리. 그지? 걱정은 뭐다? 허수아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걱정을 걱정과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하자? 성실하자. 하루 조금, 어제보다 조금 더 하면은 합격한다. 자, 그럼 뭐 할 수 있는 권리? 취득시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거 있냐면 무슨 건? 소유권, 용의물권, 세 번째 질권, 네 번째 광의무, 가업권, 업권, 뭐 무채상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뭐 분묘기지권 뭐 이것도 있더니. 근데 물권 중에서 무슨 시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슨 물권만? 용의물권. 그러면 용의물권은 무슨 시효도 되고 소멸시효도 되고 취득시효고, 나머지 소유권, 질권, 강의무, 분묘지권은 무슨 시효는 안 되고, 빨리 소멸시효는 안 되고 무슨 시효는 된다? 취득시효.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 민법에서 뭐에 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냐는 거냐면 뭐에?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 뭐에 관한 거? 소유권. 그러면 자,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인데, 그지? 그러면 자, 소유권, 그러면 이제 자,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번 주에 했잖아요. 점유 5개. 점유 5개. 점유 5개 되라, 빨리. 자주 평온 공연 스님 무과실 나와야지. 가르쳐 줬는데, 저번 주에 했잖아요. 점유 몇 개? 5개 되라. 자주 평온 공연 스님 무과실. 자, 점유 몇 개? 5개. 자주 평온 공연 스님 무과실. 점유 몇 개? 5개. 자주 평온. 그런 거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점유 몇 개? 5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 점유 몇 개? 5개. 점유 몇 개? 5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4개. 어디까지 추정? 선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무과실은 그냥 추정하는데 무과실 들어있으면 무조건 OX? X.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무과실은 누가 입증? 점유자가. 그럼 4개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반대를 입증.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했잖아요. 선생님, 처음 듣는데, 오늘. 이러면 미치는 거지. 그지? 그럼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이게.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이게. 막 그렇게 강조했는데, 점유 몇 개? 5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4개. 자, 근데 이제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인데, 그지?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인데, 잘 봐라, 얘.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와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인데, 동산은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항상 여러분 모의고사 칠 때 위에도 있잖아.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관한 사항 이러잖아요. 무슨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인. 그래서 동산, 순수한 동산 이런 거 안 나온다. 선의취득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동산에만 처형이냐. 민법에 있어도 확실하게 안 나오는 건 질권은 안 나오고. 그럼 요강에 질권은 제외한다. 질권 말고는 단 동산이라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그러면 동산은 아까 점유 몇 개? 5개 중에 3개. 자주, 항상 순서 자주 평온 공연, 뭐 자주 평온 공연 하게 3개 점유해서 몇 년?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5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로 하면 몇 년? 5년간. 점유를 요 5개까지 하면 점유를 몇 년간 줄여준다? 5년. 몇 년간 점유? 5년간 점유. 그럼 동산은 쉽죠? 3개 몇 년? 10년 5개? 5년. 3개 10년 5개? 5년.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이제 합격할 수 있다. 말 딱 하는 거 보니까. 그지?
자, 근데 부동산은 다시 두 개로 나옵니다.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와 등기부여한 부동산 취득시효인데, 여러분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다시 뭐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이렇게 제목을 내걸었잖아요. 왜 앞에 점유라고 내걸었겠습니까? 점유부터 시작. 요거는 뭐부터 시작? 항상 그런 걸 발견하려고 노력했니? 요거는 뭐부터 시작? 점유. 요거는 등기. 요거는 점유. 요거는 등기. 요거는 점유 몇 년? 20년. 몇 개? 3개. 요거는 3개. 몇 개? 3개를 몇 년 점유? 20년 땡 하고 2차 뭐 해야? 등기. 요거는 1차 등기 하고 2차 점유 5개. 몇 년? 10년 땡 하면 바로 소유권자 이미 등기되어 있으니까. 점유와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자, 그게 중요하다. 그게 시험 나중에 결정적인 게, 요거는 뭐부터 시작? 점유. 요거는 뭐부터 시작? 등기. 자,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는 자주, 평온, 공연. 몇 개 점유? 3개를 몇 년간? 20년간 점유하고서, 뭐 하고서? 점유하고서 2차적으로 뭐 한다? 등기. 그러면, 자, 20년간 점유하고 등기하면은 언제부터?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해서. 무슨 개시시로? 점유. 자, 그 다음에 또 요 3개를 몇 년 땡, 20년 땡 하면 모든 게 적법으로 변한다. 원소유자 돌려달라 할 수도 없고, 사용료 내라 할 수도 없고. 땡, 등기하면 완전히 소유자가 되고, 땡 하면 모든 게 적법으로 변한다, 이게. 됐으면, 근데 완전히 소유자로 되려면 뭐까지 돼야? 등기. 그럼 또, 땡 하면 적법이 있자고 원소유자는 돌려달라 할 수도 없고, 사용료 내라 할 수도 없는데, 뭐 해야 완전히 소유자가 된다? 등기. 그럼 또 땡 하고 뭐 하기 전까지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또 원소유자가 권리 행사한 것은 또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러면 땡 하고 나서 뭐 하기 전까지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점유자의 권리와, 무슨 자의 권리와? 점유자의 권리와 원소유자의 권리는 무슨 존? 병존. 그럼 만약에 땡 하고 나서 원소유자가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저당권 설정했다. 그대로 유효, 무효? 유효. 유효. 무슨요? 유효. 나중에 뭐 하면은, 등기하면은 그런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그럼 땡하고 원소유자가 권리 행사 못하게 하려면 빨리 뭐 해야지? 등기. 그치. 그래서, 다시, 몇 개 점유? 3개. 몇 년? 20년 땡하고 뭐 해야? 등기. 요거는 1차 뭐 돼 있고? 등기. 돼 있고,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몇 년? 10년간 점유인데, 여러분 10년간 점유하면 바로 요 등기가, 이 등기가 어떤 등기에? 무효 등기거든. 무효의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자, 그러면 요 3개, 5개 언제?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된다. 요건은 언제 갖추면 된다? 빨리 점유 개시. 그럼 자, 요 등기부여한 취득시효는 등기되어 있고 5개 점유인데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은 언제만 있으면 된다? 빨리 점유 개시 시. 10년간 5개를 계속 10년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무슨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된다? 빨리 점유 개시 시. 되겠습니까? 그럼 또 요 조심합니다. 요 등기부는 등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요건 물으면, 자, 선의무과실, 등기에 관한 게 선의무과실해야 된다. OX, X. 무조건 요건 물었다. 뭐에 관한 거? 빨리 취득시에서는 요건 물었다. 뭐에 관한 거? 점유. 무슨 유? 점유. 점유가 뭐, 무과실? 선의무과실. 언제? 점유 개시시. 무슨 개시시? 점유 개시시. 네? 자, 요 등기부 취득시효 기억한다. 한 개만. 요 누구 토지를 갑의 토지를 누가 어리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효잖아, 그치? 됐습니까? 등기했는데, 자, 근데 누가 병이 매매로 누구 거로 알고 얼거로 알고 샀습니다. 하고 등기하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등기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와, 앞 등기가 무효면 뒤 등기는 무조건 뭐? 무효. 무효잖아. 그럼 누가 소유자? 갑. 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지? 부동산과 등기부는 표시된 사람과 다른 진짜가 있으면 누가 우선한다? 진짜. 그지? 그럼 갑이 찾아가잖아. 그지? 근데 요 등기돼 있고 점유, 아까 5개 점유. 자, 요 자주 타주. 와, 매매로 점유. 그치? 그는 항상 근거를 대야 된다.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보이는 대로 매매로 점유하니까 자주, 평온, 공연,
선의하기. 선의 누가 소유자인데 갑이 소유자인데 병은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자기가 소유자로 뭐하고 오신 자기는 을로부터 샀다고 생각하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인데 갑 누구는 을로부터 자기는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자로 뭐하고 빨리 믿고서 오신하고 확신하고. 그럼 선의 그럼 점유하면 몇 개 추정? 4개 선의까지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입증하는데 등기된 것을 보고 등기된 사람으로부터 샀다 할 때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무과실로 그럼 아까 언제만 5개만 있으면 된다 했다? 점유계획 실시 해가지고 지금 몇 년 땡 10년 땡 하면은 바로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그러면 갑은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되기 전에 찾아와야지. 빨리 10년 몇 년 땡 돼버리면 10년 땡 돼버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그럼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그래서 요 등기는 등기 내용 자체는 무효라도 괜찮고 근데 그 이중 보존 등기 무슨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는 뭐 등기부 자체가 무효인 거에 터잡아서는 취득시할 수 없다. 그런 거 되겠습니까? 그럼 등기부 취득시는 요거 기억한다. 누구 토지를 갑의 토지를 누가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 등기했다. 그걸 누구한테 팔았다? 병한테 넘어가면 몇 년 땡 10년 땡 하면 병은 뭐 등기부 취득시. 그러면 갑은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땡 되기 전에 찾아와야지. 10년. 그치? 되겠습니까? 예. 등기부 취득시 요 한 개만 기억하면 된다. 그럼 요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그럼 요 병 명의로 10년간 돼 있을 병이 한 6년 가지고 있다가 현재 정액에 이전해갖고 정액에 처분해서 정이 4년 됐단 말이지. 현재 점유자 정명의로 10년간 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요 병부터 계산해서 몇 년? 10년. 현재부터 역으로 한 게 아니라 점유 개시시부터 해서 몇 년? 10년. 그럼 등기도 합산, 점유도 합산할 수 있다. 다시 뭐도 합산, 등기도 합산, 점유도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등기부엔 취득쇼. 자, 그러면 이제 점유한 부동산 취득쇼를 가지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나왔다. 뭐 등기부 취득쇼는 조금만 기억하면 되고 됐습니까?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점유한 부동산 취득쇼 들어갑니다. 자, 점유한 부동산 취득쇼 들어가. 여러분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할 수 있다. 자기 건 무조건 맞는데 내 거랑 입증 못하겠다. 그럴 때는 무슨 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득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득시효로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시험에서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한다 하면 OX, X 누구 물건도 된다? 자기 물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동산 일부.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는 자 부동산 일부는 자 앞으로 여러분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몇 평? 100평인데 몇 번지다? 668번지다. 자 부동산 일부 하면 이게 100평 중에 몇 평? 빨리 40평. 점유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몇 년간 점유? 20년 해가지고 뭐 해주세요? 등기는 분할해서 등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뒤에까지 일부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점유? 20년 하고 2차 뭐 하는데 등기는 뭐 해서? 분할해서 그래서 부동산 일부 점유 취득시효는 되지만 됐습니까? 부동산 일부 등기된다 안 된다?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와 뭐가 핵심이고? 등기 빨리 대라. 여기서 예? 아니 여기서 대라. 등기 뭐가 등기고 여기 등기가 어느 게 등기고 어느 게 등기고 빨리 대라. 어느 게 등기고 668을 기재하는 게 등기지. 668 기재하는 게 등기잖아요. 668 기재했다 몇 평?
668 기재했다 몇 평? 등기가 뭐가 등기고? 기재하는 게 등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막 해가지고 그냥 말로만 그냥 등기 들으면 나중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 하는 게 등기고? 뭐를? 지번을 기재하는 게 등기잖아요. 668 기재했다 몇 평? 668 기재했다 몇 평? 100평. 668 기재했다 몇 평? 100평. 668 하면서 40평 등기 된다. 안 돼. 일단 668 올랐다 몇 평? 100평. 668 올랐다 몇 평? 100평. 668 하면서 40평 등기 된다는. 아니, 선생 그러면 분할해봐. 좋다 그럼 분할해라. 예. 668 40평이 요 40평인데 요건 전부 일부. 전부지. 무슨 필지? 새로운 필지. 그렇지? 그래서 이론상 일단 숫자가 적어졌다. 무슨 부? 전부. 668 적으면 몇 평? 100평. 분할했다. 668-1번지 적었다. 뭐? 전부. 몇 평? 40평. 668-1번지에 무슨 부? 전부. 그래서 이론상 일부 등기는 안 된대. 일부 등기만 되면 점유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론상 부동산 일부 뭐가 안 된다? 등기 안 된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토지 일부 세 번째 무슨권 일부 소유권 일부. 여러분 그죠? 저번 주 거 기억하고 오늘 거 기억하면은 한 7, 8개 내지 10개인데 저번 주 거 하고 오늘 거 하고 하면 8개 내지 10개인데 저번 주 거 생각이 한 개도 안 나는 이게 미치겠죠. 그죠? 저번 주 수업 끝날 때는 다 기억할 것 같았는데 그게 공부인데. 그지? 무슨 건 일부? 소유권 일부는 공유지분인데 무슨 지분? 공유지분인데 점유 취득시효도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는데 일반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일반재산은 무슨 시효 안 되고? 취득시효 안 되고. 취득시효 안 되고, 그죠? 행정재산은 무슨 시효 할 수 있다?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예? 자, 근데 행정재산을 무슨 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완성 후 몇 년 땡? 20년 땡 하고 완성 후 뭐 전에? 등기 전에 무슨 재산으로 보내버리면 행정재산으로 변하면 무슨 시효 할 수 없다? 취득시효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그럼 몇 년 땡? 20년 빨리 뭐 해야지? 등기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재산으로 변하면 행정재산으로 보내버리면 무슨 시효 할 수 없다? 취득시효 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요게 5번이 시험이다. 5번이 몇 번이? 5번이 요거는 자 취득시효 완성 전에 여러분 여기 중요하죠. 무슨 명인? 등기 명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이건 제3자 양수인에게 무슨 시효?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또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몇 년 땡? 20년 땡 되기 전에 등기명이 땡 바뀌고 난 뒤에 땡 되고 난 뒤에 점유자는 누구?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요거
그 다음에 뭐 취득쇼 뭐 후에 완성 후 등기 명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취득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는 취득쇼 또는 다른 말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잘 된다. 그럼 요 간단하게 요 두 개에서 핵심 단어는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등기 명인에게 뭐 한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당시? 완성. 자, 그러면은 갑니다. 자, 서울에 있는 55번입니다. 자, 소유자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종시에서. 맞습니까? 네. 갑인데, 그지? 그럼 서울에 있는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몇 년? 20년인데, 자, 세종에 있는 갑이 몇 년? 13년 되는 째 병에게 처분해. 여러분, 뭘 처분이라노? 예? 이름 바꾸는 거. 이제 잘하네. 뭐 하는 거? 이름 바꾸고. 어디에서? 세종에서, 갑에서, 등기부에, 갑에서, 누구로? 병으로. 이름 바꿨단 말이에요. 바꿔도, 취득쇼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기준? 점유자. 그럼 땡, 완성하고 나면은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양수인. 병을 뭐라노? 빨리. 양수인. 다른 말로 제3자. 다른 말로 신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 시험에. 되겠습니까?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다시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몇 년? 20년 되기 전에 변경이 있다? 땡. 완성하고 난 뒤에 뭐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규칙은 아까 무슨 당시? 완성 당시. 요거, 그지? 요거고, 위에 거.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 요게 중요하죠, 그지? 그럼 자, 밑에 거는, 자, 똑같다. 자, 서울에 있는 55번님. 이 원래 매우 어려운 건데, 이제는 한 서너 번 듣고 나니까 이게 그구나. 알잖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미쳤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인데, 이제는 다르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의 실력이 쌓였다는 게 보이지 않게. 맞다. 실력이 쌓였다는 거지, 이게 이제 별로 버겁지 않으면은 실력이 쌓였다는 거고, 아직 버겁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럼 서울에 있는 55번인데, 자, 소유자가 세종에 살고 있는데, 갑이다, 그래? 서울에 있는 을에게, 을이 지금 23년간 점유하고 있습니다. 몇 년? 20. 자, 그럼 몇 년 땡 되면은, 20년 땡 되면 갑에게 빨리 뭐 해야지? 등기해야지. 안 하고 있는 사이에 20년, 21년 되는 째 갑이 병에게 처분하고는, 그러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1, 뭐 하고 난 뒤에 땡, 처분, 땡 하고 나서 뭐 했다? 처분 하고 난 뒤에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양수인이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양수인이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악일지라도 유효. 악일지라도 유효하고, 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하고 난 뒤에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데, 완성 당시의 명인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왜? 이제 등기해줘야 되는데 무슨 건이 없네? 소유권이 없네. 이행불능인데,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알면서 처분한 경우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대. 자, 그럼 좋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은 그대로 뭐? 유효고. 그럼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고 완성 당시 명의는 이행불능인데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완성 당시의 명인이 그럼 처분하고 난 뒤에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의는 선의 이행불능에 대한 선의라 하더라도 어떤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요게 중요하다 없다 하더라도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고 뭐 중에 있다가 대기 중에 있다가 자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거나 병정무를 거쳐서 나중에 재매매 등으로 갑에게 뭐 하면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은 요거 땡 지났을 때 갑은 을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본다. 모르고 있는 거 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특별한 법적 관계가 있은 게 항상 형식 특별한 법적 관계가 있은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양수인 유효 완성 당시의 명의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 근데 갑이 을이 갑을 대상으로 해서 등기 청구 후 안 가면 취득시효로 해놓은 소제기 후 등기 청구 후 소제기 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처분했다 양수인은 그대로 유효고 그런 경우 악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는데 그렇다 완성 당시 명인에 대한 이행불능이라더라도 등기청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 무슨 빠르게 발판. 자 그럼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는데 양수인이 명인이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걸 무슨 취득시효의 기산점? 제2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서 자 제2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럼 요것도 역시 중간에 바뀌어도 관계 없다. 요거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요게 뭐다? 다시 핵심 단어 뭐 후에 완성 후에 명인이 바뀌었네. 점유자는 바뀌고 난 뒤엔 양수인 제3자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지금 생략됐죠?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명의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했다 하더라도 완성 당시 명인에 대한 등기청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뭐 중에 있다가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그 다음 또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는데 양수인이 명인이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서 몇 년? 20년. 그걸 무슨 취득시효 기산점? 제2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여러분 그죠? 자기 점유만을 주장 또는 등기 명인이 동일 또는 뭐 변경이 없는 경우 됐습니까? 동일, 변경 명의, 자기 점유만을 주장 이런 말로 오면은 그럼 이제 그 20년을 계산하는데 계산 시작하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기산점이란 말을 쓰거든. 그래서 요 기산점을 뭐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핵심 단어 찾아라. 요거 자기 점유만 동일, 변경이 없는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뭐 이런 거. 변경이 없는 계속 몇 사람 명의로 쭉 한 사람 명의로 쭉 몇 년? 20년 하면은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변경, 합산, 승계 됐습니까? 요런 단어가 있으면은 문장 안에 변경, 합산, 승계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기산점을 임의로 뭐 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고 사실상 뭐 한때 점유한 때부터 어떻게 한다? 기산하는 거, 요런 거,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